모든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널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시장이 좀 하락 출발을 하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미증시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죠. 그런 영향을 뭐 그대로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전저점 코스피로 친다라면 2600포인트를 지금 하회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전저점 구간을 또 잘 지켜주고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지금 빅스텝에 대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지금 시장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다음번 연준회의 때는 이제 빅스텝을 한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빅스텝을 실질적으로 하는 시점에 시장이 반등이 과연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빅스텝을 하는 5월까지 시장이 과연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증시도 현재 저점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사실 나스닥의 선물 흐름을 지켜보게 되면 뭐 거의 전저점 부분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또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뭐 아시아 증시가 끝나고 나서 미 증시가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잠시 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코스피의 2600포인트가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저점 구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두 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파동의 저점을 가지고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2625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구간에서 이번 조정이 멈춰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고 전저점 구간 뭐 2606포인트라든지 26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큰 흐름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는 제가 뭐 2400포인트를 예전에 3000포인트 위에 있을 때부터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팬데믹 이후에 상승한 폭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중심 가격까지의 되돌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2400포인트도 간당간당하게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항상 뭐 증시는 우리가 이제 방향성은 지금 어떤 추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멈추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 다시 방향을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4월 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작은 파동의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뀌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장이 상방으로 돌리지 못하고 지금 눌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조정 구간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지금 흘러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다시 시장이 되돌리냐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추세대 하단을 깨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장이 또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셨던 것처럼 뭐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이런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저점을 이탈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린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또 한 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오늘 뭐 노란 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방향을 확실하게 상방으로 잡아놓은 상황에서의 조정이 아니라 하방을 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하시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 현금을 최대한 지금은 계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유를 하시되 단기적인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은 또 해보고 짧게 뭐 5% 이내로 손절을 좀 끊어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신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힘든 장이지만 분명 또 좋은 큰 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시장은 밀려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 한 차례 더 크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제 생각에는 마지막 하락 파동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뭐 좋지 않죠. 이머징 마켓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금리 인상 시점에는 항상 이래 왔고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회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 국내 증시 전혀 매수에 가담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잠잠해질 때까지 외인들의 수급 현황이 국내 증시로 다시 유입이 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가져갈 종목들은 뭐 가져가시고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빠르게 손절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고민이신 종목들 많은 상담을 통해서 좀 대응 전략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42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이죠. 샵 0082로 도너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장중에 여러분 무료 체험권 받으셔가지고 종목 궁금하신 것들 매수할지 말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문의 주실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오늘 뭐 또 한 종목 단타 공략을 해서 짧게 굉장히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는 오늘 2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뭐 오늘장 키워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뭐 지금 키워드 이야기만 나왔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뭐 식량 관련주들, 식량난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건데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뭐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뭐 거기다가 중국 뭐 봉쇄령까지 해서 지금 물류 대량까지 겹쳐지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어저께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인도네시아 팜유,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하고요. 전 세계에서 이 팜유를 생산하는 나라들 중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바라기 씨유라든지 팜유 이런 것도 이제 식용유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뭐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남아 음식들 중에서 보면 튀겨지지 않은 음식이 좀 잘 없죠. 그만큼 이제 그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음식들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좀 먹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팜유를 수출을 이제 금지를 시킨 이유가 뭐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 팜유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유통을 하기보다는 해외로 계속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자국 내에서 부족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몇 차례 이렇게 이제 좀 정책을 30% 정도는 뭐 국내 돌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출 가능하게 해줬다가 매점 매석이 이제 막 성행을 하게 되고 물가가 계속 치솟게 되니까 인도네시아 팜유를 전면 수출 금지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팜유가 부족하게 되니까 식용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식량 관련된 종목들 급등을 하게 됐고 특히나 이제 우리 라면이라든지 뭐 스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사실 우지라고 해서 소기름으로 이렇게 라면을 튀겨냅니다. 그래서 뭐 팜유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뭐 오늘도 사료주, 비료주, 뭐 식량난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한탑이라든지 한탑도 상한가 직행을 했고 뭐 금요일날 이제 상한가를 갔죠. 이 이슈 때문에 고려산업도 급등했는데 오늘 점상을 갔고요. 뭐 KC케미칼이 바이오 연료 때문에 이제 팜 관련된 부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슈가 되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갔고요. 신송홀딩스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식용유 관련된 회사죠. 팜스토리 역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샘표 뭐 식용유 아시죠 여러분? 상한가 갔습니다. KC피드 뭐 사료 관련주로 예전 대북주로도 움직이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대부분 이렇게 식량난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뭐 상한가 여러 개나 나왔죠. 전체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한 300개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식량난 관련주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급등한 종목들까지 합치면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이지홀딩스, 사주시푸드, 팜스코, 뭐 대한제당, 서울 뭐 식품, 뭐 미래생명자원, 효성OMB, 한성기업, 대유 전부 다 식량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쏠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시장이 좋지 않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금이 쏠리는데 어디로 쏠리냐? 외국인들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탈을 하고 있지만 들어가는 종목들의 내면을 보면 담배 인삼공생과 KTNG라든지 아니면 뭐 KT처럼 이 통신이라든지 실적이 확정적이고 어떤 그 PBR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손실을 보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계속 쏠려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금리 인상 수혜주라든지 은행주들 그리고 뭐 보험주들 이런 것들은 실적이 거의 뭐 확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를 보게 되면 그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몰리는데 그 이유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식료품, 음식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쟁이라는 이 이슈가 트리거가 돼서 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과 굉장히 부합하는 뭐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료 관련주들은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고요.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상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스프레드 마진이 커지면서 이익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이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한 1, 2년 지나서 곡물 가격이 안정을 찾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식료품 관련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식량난이다 이렇게 잡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제지입니다. 이제 뭐 제지 역시 목재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죠. 뭐 코로나19 때문에 브라질에서 뭐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뭐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원목 자체가 럼프라고 하죠.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펄프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펄프 가격 인상하니까 이 제지 관련된 회사들 당연히 상품 가격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상품 가격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장부상 보이는 이 수치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지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좀 괜찮게 나와준 것 같고요. 지금 제지하면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뭐 일단 국일 제지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제지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뭐 그래핀 관련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한동안 크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 국일 제지는 제지주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 괜찮을 만한 종목이 이제 대림 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 제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제지주들 중에서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고 저PBR이고요. 굉장히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락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제지 가격 인상에 따른 뭐 그런 실적 증가폭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면 실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솔제지 역시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 전망되는 한솔제지 실적이 뭐 1,000억, 내년에 1,200억 이렇게 되는데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세아제지, 한솔제지 그다음에 대림제지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제지주들 중에서는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할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림 SP라든지 무림 PMP, 무림 페이퍼 이렇게 이제 또 제지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깨끗한 나라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이 지금 현재 보니까 무림 PMP 같은 경우가 좀 대장급으로 시세가 가장 좀 강한 것 같아요. 제지주들 중에서. 그래서 오늘 뭐 무림 페이퍼가 장중에 뭐 한 10% 오르기도 했지만 PMP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거래 대금적인 측면에서는 대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시고 요 무림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실적이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 생각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PBR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뭐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제지주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실적적인 그러니까 PBR적인 부분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올라갈 때 뭐 하나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 올라갈 텐데 좀 시세가 조금 더 상방으로 강하게 잡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락장에서는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훨씬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죠, 여러분. 달리는 말이 더 간다 이런 얘기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냥 달리는 말이 더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은 꼬꾸라지는데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주식시장 주가의 변동성을 굉장히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광기는 어떻게 뭐 우리가 로봇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보면 뭐 안랩 같은 경우 뭐 급등을 연출을 했는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었죠. 뭐 이렇게 수급이 좀 쏠리는 종목이 계속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하락장에는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을 딱 봤을 때 종목이 2,400개 중에서 2,200개, 2,100개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딱 보이게 되면요. 아, 이거구나 하고 그쪽으로 올라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결국 매수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목들로 좀 쏠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에 상승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고, 또 상승 추세를 지금 며칠째 장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완만하게 지금 제지주들처럼 완만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추세대 하단 자리라든지 지지라인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시고, 추세가 깨지면 짧은 손절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하락장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시장으로 잡아봤습니다. 앞에 이미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드렸는데, 시장이 저점을 이탈하게 될 가능성 아닐 거야. 시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장 저평가되었다는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수익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첫 강의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시장이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께서는요, 유튜브에다가 수익을 말하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 첫 강의를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요. 제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세 전환이 아니다. 지금은 올라오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은 방향성이 잡혀 있진 않아요. 내려오던 흐름을 멈춰져 있을 뿐입니다.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요, 내려가던 흐름을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시장이 내려가는 거고요. 이 내려가던 부분을 이제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올라서게 되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힌 거냐? 아니에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추세가 상승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종목은 매도 관점으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안 돌아올 겁니다. 한동안. 이번만 빅스텝이 아닐 거예요. 5월 달만. 앞으로 남아있는 연준의 회의 때마다 0.5%를 올릴지 0.75%를 올릴지, 아니면 폴 볼커처럼 10%를 갑자기 올릴지, 그렇게까지는 극단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파월 의장이 그 사람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칭송을 했죠.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계속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상승하는 종목은 또 상승할 거고요. 시장이 올라도 또 하락할 종목은 하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종목이 궁금하겠죠. 중요하고요. 자,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이야기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채팅방에서 물어보시는 것들도 선별을 해가지고 종목 상담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벤트 진행 중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하락장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소하게 수익을 또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체험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마칠 때 5분 추첨을 통해서 전화번호 뒷번호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한 8시경에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샵 0082 도너리 스탁이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을 드릴 시간인데 첫 번째 상담이 현대바이오랜드 들어와 있네요. 자, 현대바이오랜드 한번 봅시다. 바이오 붙은 거 보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18,600원의 비중 20%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손절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사실 지금 18,500원이면 최근에 요 저항자리 돌파한다라고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트렌드는 이렇게 잡혀 있어요. 현대바이오랜드 이 이제 SK 바이오랜드였는데 이제 회사를 현대 매각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한다라면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뭐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7,0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손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작년에 실적이 흑자로 또 돌아섰고 올해 뭐 실적 나오는 것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회사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면에서 한 2,600억 정도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한 차례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보면 뭐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거래가 한 차례 좀 들어왔고 단기적인 트렌드도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시장이 좀 무난했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만에 하나 또 저점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손절도 좀 고민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바닥이 만들어져야 그게 바닥인 거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16,8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거 이탈하게 되면 좀 손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대바이오랜드는 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뭐 이렇게 수렴을 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이렇게 수렴을 좀 하는 구간에서 위로 이렇게 돌파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눌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시장만 좀 살아나준다 하면 뭐 오늘 밤에 미증시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 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지금 전저점 자리 이탈한다든지 저점을 깨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하면 손절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이거 손실이 대략 한 10% 내외로 잘라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 현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종목들이 또 많을 거기 때문에 접근을 해도 충분히 또 수익 낼 만한 종목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그죠? 아이고 네. 사람 살려라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던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온 주식이 다 그러네요. 저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뭐 아무래도 2,400개 중에 오늘 뭐 200개 올라가는데 보유한 종목들이 내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안 높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전부 다 미쳤습니다. 그죠? 네. 오늘 딱 진짜 올라가는 거는 이 식량 관련된 종목들하고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내만 그런 거 아니다. 하나도- 이래 생각하시고요. 네네. 뭐 다 같이 힘든 거니까 또 다 같이 이겨냅시다. 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지금 현대위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위아. 예, 이거를 이게 그 단가가 너무 많이 비싸서 그리고 이건 많이 낮춰놓은 거거든요. 예. 69,800원요. 69,800원에 네, 비중이 좀 40% 많으실 예요. 것 같은데? 40%요. 아이고야. 자, 69,800원에 40% 비중이 네. 물타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커지셨다, 그죠? 예, 이게 물타기가 그래. 저거 9만 얼마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제가 장중에 뉴스 나온 거 얼핏 제목을 보기에 뭐 네네. 러시아 디폴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네네네. 그죠? 그것 때문에 확 빠졌다, 그죠? 예. 소련, 러시아. 그렇죠. 뭐 소련이나 뭐 이름만 러시아로 바뀌었지 소련이랑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네. 하는 짓을 보면 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네. 그 단기적으로 저점 잡고 이렇게 이제 파동을 갖다가 추세를 싹 전환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딱 그 이틀 사이에 확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요 트렌드 라인은 지금 지켜주고 있으니까 예. 이 자리를 좀 지켜준다 하면 저는 좀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거 좀 손절가는 6만 원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아, 손질가 6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6만 원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6만 원을 지켜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예. 근데 요 지금 보시면 예. 이 여름 때부터 장이 안 좋아갖고 시장 내려올 때 보면 이 추세는 거의 뭐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추세를 돌린 적이 없어요. 또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뭐 저점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요번에 이제 3월 중순쯤 해갖고 잡아준 요 저점 구간만 요래 지켜주면 예. 상승으로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예. 시장이 그죠?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죠?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시가총액 1조 7천억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올해 또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작년에 1,000억이었으니까 예. 뭐 못해도 한 10조 정도 올라가야 적정 주가인데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거고 예. 이게 지금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이러면 실적이 더 좋거든요. 저 PBR에다 실적도 계속 성장하고 하는 종목이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6만 원 가격 이거는 추세적인 관점인 거고 네. 기업의 가치는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뭐 선생님 이거는 그냥 눈 딱 감고 아이고 요번에 또 시장 안 좋았다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래 생각하시고요. 그래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럴까요? 비중 40% 들어가는데 선생님 이 뭐 회사가 실적이 막 안 나와갖고 막 문제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당장 팔아야 되겠지만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선생님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어차피 선생님도 기업 내용은 좋은 거 아시고 추가 매수하셨을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요 추세 라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요 저점 구간만 좀 지켜주면 네. 굉장히 베스트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장이 오늘 밤에 만약에 올라준다 네네. 그래갖고 뭐 현대위아가 여기서 양봉이 하나가 뿅 나와준다 하면 네. 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예. 보자 뭐 한 7만 1,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또 올라갈 거고 거기서 뭐 돌파 네. 테스트를 좀 할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네네. 많이 좋아야지 아마 대형주들이 저항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그러겠죠. 그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장마치고 또 그 새로 정부 들어서는 데서 이제 미래 뭐 먹거리로 모빌리티 사업 육성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 보면 현대위아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너무 그런데 또 제가 하나 여쭤볼 거 이게 진짜 러시아가 디폴트 될까요?
디폴트 될 수 있겠죠. 저는 좀 될 수 있다 그럼 이거 생각하는데 안 왜냐하면 만약에 디폴트 됨으로 인해 갖고 미국에 좀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 예. 그러면 디폴트 안 시킬 거예요. 아. 그런데 뭐 사실 러시아가 좀 망가지는 게 지금 미국한테는 좋은 이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 들고 지금 전쟁이 끝난다 하면 네네. 뭐 제재를 좀 풀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푸틴이 전쟁을 뭐 여기서 끝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지요. 확전이 안 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러시아 디폴트는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마 현대위아가 입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어찌됐든 또 그런 환경에 적응을 네. 해가는 것들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소형주들 같으면 뭐 그런데 크게 데미지를 입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현대위아는 뭐 체력적인 면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 1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 네. 그때 가서 또 한번 봅시다. 뭐 예상치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이런 전쟁 이슈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선생님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뭐 현대위아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예, 노란톡방에 그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 뭐 종목 뭐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 계속 물어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도 그렇죠. 대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갖고 물어보세요. 많이 하면 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럼 성공 고맙습니다. 투자하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NF 22만 5천 원에 10%요. LNF 22만 5천 원, 5천 원에 10%. 10%. 와, 선생님,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아니, 제가 LNF를 계속 사고 팔고 조금씩 하면서 예, LNF는 항상 왠지 고점인 것 같아서 불안해서 예, 예.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실현도 좀 하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 진입을 하셨나 봐요. 근데 사고 팔고 하면서 조금씩 남겨놓으면서 또 오늘도 좀 사고. 야, 이게 LNF가 2차 전지 뭐 양극재 관련주 중에서 네. 이게 이제 주가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증시격언에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거고 네.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내린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보니까 LNF가 이 앞으로 수주 물량 지금 잔고 쌓여 있는 게 약 한 1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제가 봤어요. 뭐 그런 걸 보면 더 갈라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뭐 시장이 좋아야 말이죠. 그죠? 또 그렇죠. 한동안 쉬었다가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적이 증가폭을 보면 진짜 폭발적입니다. 뭐 작년에 443억, 그전에는 뭐 거의 적자 수준이었다가 올해는 1,700억으로 될 거고 내년에는 2,600억, 내후년에는 4,000억.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해요. 하는데 많이 선반영 시켰거든요. 저 성장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반영을 많이 시켜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지금 요번에 또 조정 받다가 시장 반등 나오니까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한 4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쭉쭉 올라가 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마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박스권으로 좀 한동안 움직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따라오든지 아니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서 또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금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또 안정을 찾게 되면 그때 가서 가자 하면서 또 올라갈지 뭐 그렇게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21만 8천 원, 뭐 9천 원 요 자리 깨지면 네.
요 지금 3월부터 해서 올라오던 요 흐름 있잖아요. 네. 요 추세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조정 나오게 되면 한 20만 원이나 뭐 한 18만 원 사이까지 이제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선생님이 약간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지금 수익권인가요? 매수가네 오늘 종가가. 오늘 사셨어요 혹시? 그건 아니죠? 아니, 조금씩 모아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좀 수익 실은 좀 하고 다시 좀 매수를 했었어요. 계속 조금씩. 그 단가가 그 정도 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내려와주면 사야지 하셨을 텐데 자꾸 올라가니까 그죠? 네. 일단 요거는 선생님 보유하신 거는 손절가는 제가 네. 21만 9천 원 딱 잡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요. 네. 여기 한번 만약에 이게 끊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를 깨는 흐름이 나오면요. 여기가 깨지면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해간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목이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렇게 올라가던 여기를 딱 깨게 되면 목이 꺾이는 거예요. 꺾이게 되면 보통은 조정이 나와요, 대부분. 네. 그래서 넥라인이 안 깨지면 보유하시면 되는데 깨지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갖다가 한 절반이라도 좀 줄이셨다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하단 자리 있잖아요. 네. 지금 조정받았던 하단 자리 한 18만 원에서 한 19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주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뭐 20만 원부터 조금씩 또 모아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트렌드 라인까지는 한번 조정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시고 네. 21만 9천 원 딱 기준 잡고 대응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요 21만 9천 원 깨져도 선생님 거의 손실 아니거든요. 네. 그죠? 요 정도는 그동안 벌으신 게 있으니까 조금 네. 반납한다 생각하시고 현금 딱 들고 계시다가 네. 뭐 며칠 지나서 저 21만 9천 원 깨지고 나서 뭐 반등 살짝 나올라다가 또 아래로 확 내려간다. 그러면 참으세요. 참고 해가지고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여기 손절 그다음에 내려오면 한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에서 또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자, 그럼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희 상담 이어가기 전에 이벤트 고지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항상 제가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손절도 해요. 일동 홀딩스 같은 거 들어갔다가 짧게 또 뭐 3% 손절을 했는데 한 20% 올라가지고 체험방에 같이 계신 분들하고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도 있었고요. 또 뭐 오늘 같이 뭐 일동 뭐 이지 홀딩스 같은 거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 나오는 것도 수익을 내고 나오기도 하고 오늘도 뭐 돌파 자리에서 매수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호가 차이로 아쉽게 딱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시세가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또 반등으로 한 2, 3%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들,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들,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익을 보면서 앞으로 뭐 상승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강한 종목들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잘못돼 있고 계속 손실이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체험방에 신청을 넣으셔갖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종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구나 하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 많이 드리지만,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하면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하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상승하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우상향하는 흐름을 공략하라는 거지, 추격 매수를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추격 매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샵 0082 이주연 보내시던지, 보내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돈놀이 스탁 보내셔가지고 체험방에 함께 참여를 해보시던지 하셔갖고,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모레치요. 아모레지. 네. 아모레지. 이게 노래 이름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노래 제목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자, 예. 예, 선생님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48,000원에 10%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저요? 48,000원 최근에 사셨네요. 네. 18일 18일 날 샀어요. 18일 날. 자, 네. 봅시다. 일단 아모레지 이게 지금 정말 조정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을 언제쯤 할까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실적이 작년에 괜찮게 나왔어요. 3,500억. 네. 올해도 4,000억 나온다 하고, 내년에 뭐 5,600억, 내후년에 6,600억 나오고, 지금 또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가 뭐 지금 뭐 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 다 나왔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이제 방역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마스크 쓰냐 안 쓰냐 이것만 남은 것 같은데, 네. 실적은 일단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점과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요 라인을 갖다가 타고 지금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요 트렌드 하단 자리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걸 이탈시키면 별로 안 좋겠죠. 네. 이실선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선생님 보자, 얼마라고 하셨지? 48,000원이라고 하셨죠. 48,000원이 매수가시면 지금 대략 원금까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선생님, 뭐 당연히 원금까지 오면 좋겠는데 네. 손절도 뭐 한 5% 10% 되는 거는 선생님 생각하세요. 항상 주식 하시면서. 이때가 손절 네. 한 번도 안 하신 적 있어요? 아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손절해야 된다 하면 네. 43,900원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4,000원, 43,900원. 그러니까 44,000원인데 요거 살짝 이탈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정도 라인을 좀 잡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 앞에 이 4만 원이란 가격대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뭐 만약 이 종목이 무너질 게 아니다 하면 요 가격대는 좀 지켜주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네. 43,900원만 딱 생각하시고 네. 가시고, 잠시만요. 이게 43,900원이 아닌가? 요 지금 저가 43,800원 잡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800원 딱 선생님 메모해 두시고요. 네. 메모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그것만 이탈 안 하면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시장만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뭐 너무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한번 네. 보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조금 더 단가를 더 낮출까요?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아까 10%라고 하셨죠? 그러면 한 44,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네. 네. 이게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네. 여기 안 깨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뭐 선생님 모르겠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이런 모양 나왔을 때 저한테 딱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때 아무래지 상담했던 사람인데요 하면서 네네. 예, 오늘 이거 내려가다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자, 아모레지 참 뭐 이름이 노래 제목 같아가지고 잘 돼야 될 건데 아무튼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런 많이 빠진 것들 바닥에서 이제 언제 돌리냐 이게 관건인데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여러분 너무 그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뭐 그냥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분 상담인데 문의를 주셨네요. 한화투자증권 문의 주셨고요. 자, 한화투자증권 매수 평단이 5,000원의 비중이 10%십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나?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나?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셨나 모르겠지만 오늘 기관 수급이 좋아 들어갔는데 괜찮은 판단일까요?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투자증권은 제가 좀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 지금 보니까 4월 12일부터 해서 연기금이 좀 며칠째 들어오고 있다, 그죠? 지금 금액적으로 그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 4월 12일이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지금 저점 구간에서 딱 매수가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기가 막히게 저점 구간에서 연기금이 샀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투자증권을 매수하신 포인트는 뭐 아무래도 두나무 관련된 지분이 가장 뭐 큰 이슈겠죠. 이 두나무 상장 언제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맨날 굴뚝에 연기만 지금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분 6% 보유하고 있고 요게 지금 시가총액이 1조인데 1조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고요. 토스 지분이 8.86% 지금 토스 가치가 한 20조 정도 뭐 이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토스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뮤직하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음원은 아닌데 그 음원의 수입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사고 팔수하고 있는 그게 이제 뮤직하우고요. 하여튼 뭐 소소하게 좀 여기저기 벤처 회사라서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벤처 캐피탈이라서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벤처 회사들에 오늘 그 SB 인베스트먼트가 좀 급등을 했거든요. SBI 인베스트먼트였나? 오늘 하여튼 창투사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SBI네요. 자, 요게 보니까 그 야놀자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보다는 나스닥에 상장해야지 나스닥이나 뭐 미국 시장에 상장해야지 가치를 갖다 좀 더 높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요즘 좀 그 벤처 기업들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전 세계 2% 비중밖에 안 되는 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기보다는 전 세계 자금이 다 몰리는 미국장에 상장하는 게 기업 경영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보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세가 한번 좀 올라줬고 이런 흐름이 제 생각에는 뭐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뭐 1,800원 하던 게 뭐 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와 이거 많이 올라왔네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테마적인 이슈 그러니까 물론 뭐 두나무라든지 뭐 이런 투자해 놓은 기업들에 대한 성과가 막 크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뭐 1,000억 정도 영업이익 내던 회사가 작년에 2,000억을 더블로 냈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는 지금 1조인데 대략 뭐 한 2조 정도는 올라가야지 우리가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PBR도 뭐 0.57,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없었다, 테마로만 올랐다 하면 쭉 빠져 내려갔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4,000원대 지켜주고 다시 시세가 나왔다가 또 내려오다가 또 4,500원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크게 봐서는 이런 상승적인 파동을 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수렴을 할 것 같아요. 수렴을 하다가 나중에 저기 뭐 두나무 상장한다, 또 때가 임박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시세를 확 낼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뭐 저항 돌파하고 한 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1차적으로는 매도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뭐 그 전에도 사실 요 매물대는 좀 두터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5,500원짜리라든지 6,000원짜리라든지 이런 구간까지 올렸다가 또 주가가 확 밀려가지고 빼고 이렇게 물량 빼는 작업들을 또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요 추세 흐름을 딱 놓고 보시고요. 저점 구간, 요거는 뭐 매수가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5,000원이시면 뭐 5% 정도 손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5%도 안 됩니다, 손절가가. 4,850원이나 뭐 좀 넉넉 잡고 보고 싶다 하면 뭐 한 4,780원 이렇게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나온다 싶으면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안 물어보셔도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 지금 고점들끼리 이렇게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딱 확대해서 보면 여기 고점이고, 그죠? 여기 고점입니다. 항상 우리가 추세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그 파동에 고점과 저점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들 두 점을 연결해서 저항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면 그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돌파를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쭉쭉쭉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나. 예상입니다, 여러분. 뭐 미래 주가는 제가 안 다녀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뭐 차트 흐름은 좀 그렇게 보인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또 문자 상담인데요. MK전자 문의 주셨습니다. MK전자. 25,000원의 비중이 45%. 왜 이래 비중이 높지? 25,000원의 비중이 45%. 자, 25,000원이면 또 저기 펜트하우스에 자리 잡고 계신데 어쩌다가 요 펜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또 비중을 45%나 태우셨나 모르겠습니다. 3년째 보유 중이신데, 야, 이건 월봉을 봐야겠네. 아니, 이게 3년째 어떻게 3년 동안 보유 중이신데 평단이 25,000원이시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3년 보유를 하셨는데 평단이 25,000원이신가? 이거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혹시 뭐 2,500원 아닙니까? 3년 전이면 2,500원이면 이 말이 될 것 같은데 1년, 2년, 3년이면 이 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매수가 25,000원이신데 3년 동안 보유 중이시다.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25,000원 간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3년 보유하고 계신 것만큼 힘드시다, 이 말이시겠죠. 그렇게 좀 알아들을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MK전자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였어요. 반도체 재료 회사, 그 다음에 뭐 한국토지신탁도 보유하고 있고 동부건설, 뭐 이게 관련주로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지금 현재 실적만 딱 놓고 봤을 때요. 올해 작년에 실적 한 1,000억씩은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요 별도로 한번 봅시다. 별도로 보면 사실 이게 좀 볼 게 없는데 아마 연간으로 봐서 이제 좀 저렇게 올랐다라고 볼 것 같고, 뭐 적정 주가 대략 한 16,000원 정도, 지금 1,000억이라고 하면 사실 뭐 좀 많이 한 1조 정도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토지 신탁이랑 이런 것들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장부상에 보이는 금액이 좀 뻥튀기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빼고 제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려오다가, 그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최근에 시장 3월에 반등이 나오면서 좀 되돌림이 만들어졌어요. 아, 이거를 참 손절을 할 수도 없고 비중 45%. 자, 저라면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저점 이탈하고 땅굴 팔 것 같으면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거면 배당 많이 주니까 가져가 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 배당도 뭐 그래 많이 안 줘요. 좀 주주총회 할 때 가셔갖고 배당 내놔라 이렇게 얘기 좀 하세요. 그래갖고 좀 배당 성향도 높여달라고 하시고 지금 요 트렌드 라인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했을 때 마지노선은 14,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손절가 잡고 이탈하면 비중을 절반이라도 좀 축소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갖고 수익을 내시고 나중에 이거 뭐 또 기회가 될 때 추가 매수해서 뭐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 14,000원 안 깨지면 또 상승으로 추세 돌릴 수도 있으니까 요 구간만 잘 지켜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분은 이제 전화 연결되어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예, 예. 부분 궁금하십니까, 오늘? 쌍방울. 쌍방울요. 예, 예. 올 것이 왔네. 자, 매수 평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1,200원에 100%입니다. 1,200원에 비중 예, 예. 100%요. 예, 예. 와, 선생님 우째 원샷 원킬 하셨어요. 만약에 수익을 좀 내는데 안 팔았습니다. 아, 한 번 요- 더 가지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번 저기 많이 내렸다가 매수가 왔는데 정리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번에 아니면 새로 그 들어가시면 새로. 새로 다시 예, 예. 4월 20일 날 들어가셔갖고 예, 예. 웃잖아 이거. 그날 몸 팔고. 예. 한 4, 5% 수익 났다 그죠? 예, 예. 아, 이런 종목은 좀 팍 짧게 그냥 그 하는 게 좋은데. 예, 예. 일단 선생님 이거는 사실 지금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요. 예, 예. 요 지금 보면 사실 이 4월 18일 날 하고 이제 19일 날 저는 좀 매수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요게 시세 이렇게 줬다가 5일선을 갖다가 딱 돌려 세우는 날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요때 이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봤고 요 지금 보시면 앞에 점상으로 막 갔던 이 상승폭 있잖아요. 예, 예. 요 상승폭에서 상승폭 거의 이제 되돌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요게 예, 예. 한 위에서 한 70% 정도 빠지게 되면 반등이 앞에 강하게 올라가던 종목들은 반등이 좀 시게 나와요. 예, 예. 그래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괜찮은데 보통 상승 파동의 한 절반 정도 요래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 예. 지금 저점 구간에서 요래 올라온 거에 절반 가격대가 970원, 요 20일 라인이 913원인데 요 가격도 뭐 피보나치 618짜리 여기를 지켜주게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제 생각에 유지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 선생님 손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예. 손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 이슈가 좀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재료는 아직 살아있죠. 그냥 예, 제가 뭐 여기서 손절가는 기술적인 손절가는 예, 예. 뭐 900원 이탈하면 좀 정리 관점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보자. 880원 정도 이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손절 관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재료는 뭐 아직 살아 있으니까 뭐 지금 컨소시엄 구성되는 거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뭐 호재가 하나가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앞에 급등한 것도 그거잖아요. 뭐 KB증권에서 안 한다 했다가 급락해갖고 다시 또 딴 데서 해준다 해갖고 올라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FII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금 조달에 우리는 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쌍용차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쌍용차 관련된 이슈는 쌍용차가 지금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지금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슈가 만약에 상장 폐지를 좀 유보해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예. 뭐 쌍방울도 그렇고 케이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아마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예, 예. 지금 단기적으로 요 지금
요 하락 트렌드거든요. 예, 예. 요 지금 요 내려왔잖아요. 선생님 딱 매수하시고부터 쭉쭉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예, 예. 요게 제 생각에는 딱 그 오늘 거래량이 오후에 갑자기 딱 실리면서 요래 한번 터진 거 보면 예, 예.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 예. 저점만 잘 지켜주면 뭐 한 아까 말씀드린 9,000원짜리 요 자리만 잘 지켜주면 예, 예. 한 번은 시세가 여기서 더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서 고점 돌파해주고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거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잡히면 예, 예. 시세가 잘 나올 건데 아마 여기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갭 상승 출발해갖고 아침에 쫙 눌렀다가 이래 바로 올려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예, 하면 개인들이 많이 올라타기 때문에 예, 예. 요 일봉상 요 추세 저항 자리 갭으로 상승 출발해서 돌파하는지 여부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예, 예. 요번에 올라오면 선생님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손절 저는 올라오면 매수도 저는 보통 이렇게 만약에 저도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물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수익을 내야지보다는 손실을 안 보면 나는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고점들끼리 지금 이어지는 요 저항까지 올라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돌파할지 안 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한 1,100원 정도 요거까지 이제 뚫어내주면 그냥 위로 간다 보면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급등 나가는 종목이니까 그때그때 호가창 보고 뭐 이렇게 못 보면 뭐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근데 뭐 방송에서도 제가 쌍방울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회사가 자금 조달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합병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다만 이슈에 의한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좀 접근하시고 손실폭 줄여서 나오는데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코너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금강공업 이야기 드렸고요. 확정적인 뭐 수익이 좀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최근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금강공업이 금강공업이 조금 밀렸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해가세요.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기를 끝내고 나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눌림이 나올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목 S폼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싸게 사면 분명 수익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어 있는 기업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종목이 지니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니틱스. 자, 보시면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2,500원 정도를 바닥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으로 이렇게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거래량도 좀 들어와 있고 상당히 뭐 미인주라 차트 미인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세 저항 자리를 지금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오늘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거의 뭐 2,200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글로벌 IC 칩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 IC 칩이라고 해갖고 반도체 하나 그러니까 칩 하나에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요 IC 칩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소형 기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면서부터 IC 칩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소형화된 전자제품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글 핏빗이라는 구글의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삼성워치 이런 데 들어가고 웨어러블 IT 기계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에 뭐 있는 그 스마트폰 회사들, 스마트워치 만드는 회사들 전부 다 지니틱스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는 없는데 뭐 충분히 좀 성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이제 구글 관련된 부분들, 애플워치 관련된 부분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삼성에서 혈당 체크 스마트워치 출시한다는 얘기고 있고 또 터치 IC가 있습니다. 터치 IC.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눌렀을 때 스마트폰 터치하듯이 이제 그걸 또 인식해주는 IC 칩이고 거기다 햅틱 기능이라고 해서 진동이 이렇게 오죠. 그런 부분들도 다 지니틱스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 생각엔 좀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조정 나올 시에 여러분들 분할로 매수한다 생각하시고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 분할 매수 손절가 2,800원 잡아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 분할로 천천히 모아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괜찮을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장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전저점을 이탈할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 뭐 저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들만 봐서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높아지는데 시장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하셔서 좋은 종목들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또 잘라내야 되는 테마적인 이슈로 접근하신 것들은 또 잘라내야 되시는데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이주연 이렇게 보내셔서 함께 하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체험방 당첨자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전화번호 뒷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8시쯤 해서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받으시면 체험방 링크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 시간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